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인가요? 화려한 외관이나 편안한 시트도 중요하지만 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엔진입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바로 디파이 생태계의 영원한 엔진, 커브 파이낸스입니다. 많은 투자자분이 밈코인이나 급등하는 알트코인에 열광할 때 진짜 거대 자본,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왜냐고요? 커브는 단순한 코인 거래소가 아닙니다. 모든 디파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유동성의 블랙홀이자 다른 어떤 프로젝트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금융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커브 파이낸스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디파이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커브가 디파이의 심장인지,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복잡한 기계장치가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깊이 있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커브의 정체성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유니스왑이 있는데 굳이 커브를 써야 하나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유니스왑은 나스닥이고 커브는 외환시장입니다. 유니스왑은 이더리움이나 각종 알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발견하는 기능이 핵심이죠. 반면 커브는 USDT와 USDC 혹은 이더리움과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처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자산을 교환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거대 기관이나 고래들은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수천억 원의 자금을 손실 없이 이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커브는 변동성을 거래하는 도박장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며 이동시키는 결제 인프라인 것입니다. 주식시장보다 외환시장의 규모가 수십 배 더 크듯 디파이가 성장할수록 커브의 역할은 더욱 거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커브는 어떻게 외환시장의 역할을 수행할까요? 핵심은 슬리피지 제로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억 원어치 USDT를 USDC로 바꾸려고 일반 거래소에 간다면 수수료와 슬리피지로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브에서는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해도 거의 1대1에 가까운 교환비를 유지해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커브만의 특수 목적 AMM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소와 수학 공식 자체가 다릅니다. 덕분에 아주 깊은 유동성을 형성하여 가격을 방어해줍니다. 결과적으로 고래나 기관 투자자들은 큰 돈을 움직일 때 반드시 커브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커브에게 강력한 유동성 해자를 만들어줍니다.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효율성, 이것이 커브가 초거대 환전소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커브는 환전소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의 중앙은행, 디파이 센트럴 뱅크에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무기가 바로 자체 스테이블 코인, CRV-USD입니다. 기존에는 남들이 만든 USDT, USDC를 거래만 시켜줬다면 이제는 비트코인, BTC나 이더리움, ETH를 담보로 받고 직접 달러, CRV-USD를 찍어냅니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행하고 금리를 조절하듯 커브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 민팅하고 이자율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략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했다면 2025년 이후로는 대출 이자 수익과 화폐 발행 차익, 시녀리지 모델로 수익 구조를 확장했습니다. 나아가 온체인 외환시장, FX 스왑까지 진출하며 거시경제 인프라 그 자체가 되려 합니다. 단순한 앱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의 대가들은 말합니다. 살아남은 기간이 길수록 앞으로 생존할 확률도 높다. 바로 린디 효과입니다. 커브는 이 효과를 증명하는 산증인입니다. 2021년 디파이 썸머 당시 커브 전쟁을 일으키며 전성기를 맞이했죠. 하지만 2022년 루나 사태가 터지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신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커브의 시스템은 붕괴하지 않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더 큰 위기는 2023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이퍼 해킹 사태입니다. 코드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자금이 탈취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하지만 커뮤니티와 개발팀은 이를 극복했고 오히려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2024년을 넘어 CRV-USD를 안착시키며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온갖 풍파를 다 겪고도 살아남은 커브의 생명력.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아닐까요? 이제 조금 머리 아픈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커브가 왜 기술적으로 대단한가? 바로 스테이블 스왑이라는 수학적 혁명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디파이 거래소, 유니스왑 V2 등은 X 곱하기 Y는 K라는 공식을 씁니다. 이 방식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비영구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1달러짜리 코인을 바꿀 때도 손실이 생깁니다. 하지만 물리학자 출신 창업자 마이클 에고로프는 이 문제를 수학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커브의 방식은 가격이 1달러인 구간에서 그래피를 억지로 평평하게 플랫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1.0001달러든 0.999달러든 거의 1대1로 교환이 됩니다. 슬리피지가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수학 공식 하나가 수백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가능하게 만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이름도 귀여운 라마입니다. 이것은 커브의 스테이블 코인 CRV-USD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로 부드러운 청산, 소프트 리퀴데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디파이 대출은 무섭습니다. 담보로 맡긴 이더리움 가격이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즉시 담보를 전량 강제 매도해버립니다. 투자자는 전 재산을 잃고 시장은 매도 폭탄을 맞아 폭락하게 되죠. 하지만 라마는 다릅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담보를 아주 조금씩 분할해서 팝니다. 그러다 가격이 다시 오르면 팔았던 담보를 다시 사들입니다. 즉, 가격 변동에 따라 샀다 팔았다를 자동으로 반복하며 사용자의 포지션을 방어해줍니다. 이는 투자자가 한 방에 모든 것을 잃는 전량 청산의 공포를 없애주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 장치, 쇼크 업서버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아주 인간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브 투자의 핵심은 토크노믹스 이해에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에서 CRV 토큰을 사서 들고만 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커브의 진정한 힘은 잠가야 나옵니다. 여러분이 CRV를 사서 최대 4년 동안 락업을 걸면 VECRB라는 투표권을 얻습니다. 이 VECRB 홀더가 되어야 비로소 세 가지 특권을 누립니다. 첫째, 수수료입니다. 커브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거래 수수료의 50%를 현금, 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배당받습니다. 둘째, 부스팅입니다. 내가 예치한 자산의 이자율을 최대 2.5배까지 뻥튀기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표권, 거버넌스입니다. 매일 새로 발행되는 CRV 코인을 어떤 풀에 더 많이 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전 세계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커브의 투표권을 얻으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커브 전쟁, 커브 월스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리 코인 유동성 풀에 이자를 많이 줘.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코인을 많이 예치할 거 아냐? 라며 투표권, VCRV를 쟁탈하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컨벡스 같은 프로토콜입니다. 컨벡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희들 CRV 나한테 맡겨. 내가 모아서 한 번에 투표하고 수익 더 챙겨줄게. 라며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쪽에 투표해주면 뇌물로 우리 코인 줄게. 이게 합법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 외에 짭짤한 뇌물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디파이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머니게임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커브 생태계입니다. 커브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커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들이 서 있는 기반함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디파이 빌딩들, 예를 들어 연파이낸스, 컴파운드, 아베 같은 대출 프로토콜들이 커브의 유동성을 가져다 습니다. 커브는 머니레고의 최하단 레이어로서 다른 모든 서비스의 기초가 되어줍니다. 유니스왑 V3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교환 수요는 커브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안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아직 커브를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커브는 이제 없어도 되는 앱이 아니라 없으면 생태계가 무너지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감성적인 이야기는 빼고 냉정한 숫자로 커브의 가치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커브의 TBL, 총 예치 자산은 약 20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월간 거래량은 72억 8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연간 수수료 수익만 약 6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이더리움 메인넷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실사용 수요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거품이 꺼진 하락장에서도 커브는 묵묵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토크노믹스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총 공급량은 약 30억 3천만 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매년 인플레이션율이 약 16%씩 감소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증가하는 구조인 셈이죠. 물론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커브에게도 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째,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커브는 바이퍼라는 독자적인 언어로 짜여 있는데 코드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는 과거 해킹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앞서 말한 컴백스 같은 소수 플레이어가 투표권의 과반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정신이 훼손되고 그들의 이익대로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커브의 기반인 USDT, USDC가 규제를 받거나 자체 발행한 CRV-USD가 법적 시비에 휘말릴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큰 만큼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커브에 주목해야 할까요? 정답은 경제적 해자와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커브는 수익 모델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CRV-USD 대출 이자, 그리고 뇌물, 브라입 수익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 할수록 커브의 거래량은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커브를 채권형, 본즈-라이크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아침에 가격이 10배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과 이자를 노리는 투자처라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원하신다면 커브는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 선택하십시오. 안정지향형이라면 우량풀, 3풀, CRV-USD에 달러를 예치하고 저위험 이자 수익을 챙기십시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 투자형이라면 컴백스를 활용하십시오. CRV를 직접 락업하는 것보다 컴백스를 통해 간접 스테이킹을 하면 수수료 수익의 추가 보상까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니터링 하십시오. 듄 애널리틱스에서 VECRV 락업 비율이 유지되는지, CRV-USD 발행량이 늘어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이 커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커브 파이낸스는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밈코인처럼 짜릿한 맛도 없습니다. 하지만 커브는 디파이의 외환 시장이자 위기를 견뎌낸 중앙은행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기적 현금 흐름에 주목하십시오. 커브에 투자한다는 것은 디파이 생태계라는 거대한 빌딩의 건물주가 되어 월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이라는 깊이를 더해줄 기회, 바로 커브 파이낸스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